안녕하세요. 엠하이브 크리스피입니다. 지난 도전과제에서 시계 기능을 구현했는데요. 시간을 바꾸려면 코드상에서 시간을 바꾸고 다시 빌드하고 그 펌웨어를 다운로드했어야 됐죠. 이번 도전과제에서는 런타임에서도 시간을 바꿀 수 있도록 시간 설정 모드를 구현합니다. 이 시간 설정 모드에서는 4개의 버튼이 모두 사용되고요. 버튼 이벤트도 여러 가지가 같이 사용되고 또 새롭게 모드가 추가가 되면서 모드 간 전환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어떤 항목을 증가하거나 감소시킬 때 다른 항목의 값을 비교하기도 해야 돼서 생각할 게 좀 있어요. 당연히 윤년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 도전 과제에서는 구현해야 될 거랑 고려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서 난이도는 상입니다. 원래 중으로 돼 있었는데 제가 구현을 해보니까 난이도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상으로 바꿨어요. 시간 설정 모드를 구현하기에 앞서서 이전에 구현했던 시계 모드에서 하나의 기능이 먼저 추가되어야 됩니다. 그건 바로 시간 설정 모드로 진입하는 기능인데요. 지난 도전 과제에서는 버튼 1, 2, 3의 숏 릴리즈 이벤트일 때 이런 기능들이 수행이 됐는데, 추가적으로 버튼 1의 숏 미드 경계 이벤트에서 시간 설정 모드로 진입하는 기능이 추가됩니다. 즉 버튼 1을 700ms 동안 누르고 있어야 시간 설정 모드로 진입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간 설정 모드로 진입하면 먼저 LCD에 클럭 셋이라고 현재 모드가 표시되고요. 그리고 첫 줄에는 날짜, 둘째 줄에는 시간이 표시됩니다. 근데 시계 모드 때랑은 좀 다르게 시간이 초까지 표시가 되죠. 그리고 사용되는 버튼 이벤트는 또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놨는데, 먼저 버튼 1은 숏 미드 경계 이벤트만 사용이 되고요. 시계 모드로 돌아가는 기능이 할당이 되고, 버튼 2는 설정을 항목을 선택하는데 초, 분, 시, 일, 월, 년 순서로 반복됩니다. 그리고 버튼 3으로는 설정을 항목을 증가시키고 버튼 4로는 감소시키는데, 프레스 모먼트일 때는 한 번, 그리고 미드 홀드일 때는 150ms마다, 롱 홀드에서는 20ms마다 연속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합니다. 이제 몇 가지 데모를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보여드릴 거는 모드 간 전환 기능이고, 시계 모드랑 시간 설정 모드끼리 전환되는 기능입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먼저 지금처럼 시계 모드로 시작이 되는데, 우선 지난 시간에 구현했던 것부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버튼 1의 숏 릴리즈 이벤트일 때 다음 모드로 진입하는데 아직 다음 모드인 알람 모드가 구현되기 전이어서 지금은 이건 동작하지 않고, 그리고 버튼 2는 부저 활성화, 비활성화 기능입니다. 그리고 버튼 3은 시간 포맷을 변경하죠. 이것까지가 지난 시간에 구현했던 것들이고요. 이번에 구현할 시간 설정 모드로 진입하는 것은 버튼 1의 숏 미드 경계 이벤트에서 동작합니다. 따라서 버튼 누른 시간이 700ms이 되면 버튼을 떼지 않더라도 바로 시간 설정 모드로 진입하겠죠. 그럼 버튼을 한번 길게 눌러 볼게요. 네, 시간 설정 모드로 진입을 했죠. 리셋하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숏 미드 경계 이벤트에서 부저가 울리고 바로 시간 설정 모드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설정 모드에서도 마찬가지로 버튼 1에 숏 미드 경계 이벤트가 발생하면 다시 시계 모드로 복귀하는데,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숏 미드 경계 이벤트가 발생했더니 다시 시계 모드로 복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계 모드랑 시간 설정 모드 간 모드 전환을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번에 보여드릴 데모는 이번 도전 과제 핵심인 시간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먼저 버튼 1을 길게 눌러서 시간 설정 모드로 진입하고요. 이 시간 설정 모드에서는 기본적으로 초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버튼 2로 설정할 항목을 바꿀 수 있는데, 이때 프레스 모먼트 이벤트가 사용이 되고, 눌렀더니 분이 선택이 됐고요. 또 누르면 시, 그리고 일, 월, 연, 이렇게 순서대로 선택이 되고, 연에서 또 누르면 다시 초부터 반복됩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항목을 선택할 수 있고, 이제 이 선택된 항목을 바꿔볼게요. 버튼 3은 증가, 버튼 4는 감소죠. 프레스 모먼트에서는 한 번, 미드 홀드일 때는 천천히, 그리고 롱 홀드일 때는 빠르게 증가 또는 감소하는데요. 이거는 버튼 이벤트 구현할 때 이미 다 구현했던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초부터 바꿔볼 건데, 초는 증가나 감소하지 않고 버튼 3이나 버튼 4 모두 0으로 초기화시킵니다. 먼저 버튼 3을 눌러볼게요. 네, 초가 0으로 바뀌었죠. 이번엔 버튼 4를 눌러보겠습니다. 역시 초가 0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초를 셀 때 바로 초부터 세는 게 아니고 밀리섹부터 세고 그게 1000이 되면 초를 증가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초를 초기화할 때는 초뿐만이 아니고 밀리섹도 같이 0으로 초기화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분이랑 시를 또 바꿔볼 건데, 이 둘은 그렇게 고려할 거는 별로 없고 그냥 이 범위 안에서 값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면 됩니다. 먼저 분부터, 분을 선택하고 버튼 3을 누르는 순간에 한 번씩 증가하죠. 그리고 버튼 4는 한 번씩 감소합니다.
그리고 버튼 3의 미드 홀드일 때는 천천히 증가하고요. 그리고 롱 홀드일 때는 빠르게 증가합니다. 마찬가지로 버튼 4도 미드 홀드일 때는 천천히 감소, 롱 홀드일 때는 빠르게 감소하죠. 이렇게 V는 0부터 59까지, 그리고 C는 0부터 23까지 범위 안에서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이랑 월을 또 바꿔볼 건데요. 현재 월이 몇 월이냐에 따라서 최대 일수가 달라지죠. 지금은 월이 7월로 되어 있으니까 일은 31일까지 있습니다. 그럼 일을 바꿔보겠습니다. 먼저 일을 선택하고 지금 4일인데 쭉 내려볼게요. 3, 2, 1. 여기서 한 번 더 누르면 일이 한 바퀴 돌아서 31일로 바뀝니다. 네, 31일이 됐죠. 증가하면 1일, 감소하면 31일 이렇게 순환하면서 바뀌고요. 이제 월을 또 바꿔볼 건데요. 월은 1부터 12까지 고정적인 범위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 월 자체는 생각할 게 없는데 월을 바꾸면 일이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 경우 그 예 중 하나인데요. 지금 날짜가 7월 31일로 돼 있죠. 이때 제가 만약 월을 6월로 바꾼다면 6월은 30일까지 있기 때문에 일이 31일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30일로 변경돼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월을 바꿔볼게요. 월을 선택하고 한번 감소시켜 볼게요. 네, 6월이 됐더니 월만 바꿨을 뿐인데도 6월은 31일이 없기 때문에 최대일인 30일로 자동으로 변경됐습니다. 조금 더 내려서 2월까지 내리면 그때는 일이 28일로 바뀌겠죠. 근데 또 그냥 28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윤년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2월이 28일이나 29일까지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연도가 24년인데 24년은 윤년이기 때문에 2월은 29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을 2월로 바꾸면 이번에는 일이 29일로 바뀌겠죠.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월을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7월, 8, 9, 10, 11, 12 여기서 한 번 더 누르면 네, 이렇게 1월로 돌아가고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2월이 되면서 윤년이기 때문에 일이 29일로 변경될 겁니다. 네, 이렇게 월을 바꿀 때 월만 바꾸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또 현재 일이 그 월의 최대 일수보다 크면 일을 자동으로 변경해 주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 기능이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 일수로 설정이 될 수 있어서 시계에 버그 가능성이 숨어 있게 되겠죠. 또 역시 비슷하게 현재 일이 2월 29일이라면 연도를 바꿀 때 윤년 여부를 고려해야 됩니다. 지금 날짜가 24년 2월 29일이고 윤년인데요. 만약 제가 연도를 하나 증가시켜서 윤년이 아닌 해로 바꾼다면 그때는 2월이 또 28일까지 있으니까 일이 29에서 28로 바뀌겠죠.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연도를 선택을 하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연을 하나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네, 증가시켰더니 25년은 평년이라서 2월이 28일까지만 있으니까 일수가 자동으로 28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연도를 바꿀 때도 윤년이냐 평년이냐에 따라서 2월의 마지막 일수를 자동으로 변경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날짜랑 시간 설정을 해봤습니다. 단순히 값만 바꾼 게 아니고 고려해야 될 것들이 좀 있었죠.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부가적인 기능들을 보여드릴 건데 사실 이미 보셨던 내용인데 제가 따로 언급을 안 드려서 모르고 넘어가셨을 수도 있어요. 좀 전에 설정을 할 때 선택된 항목이 0.5초마다 깜빡거렸는데 다시 보여드리면 시간 설정 모드로 들어왔고 지금 초가 0.5초마다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버튼 1을 눌러서 분을 선택했더니 이번엔 분이 0.5초마다 깜빡거리죠. 선택됐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 선택된 항목이 0.5초마다 깜빡거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 기능이 없다면 어떤 항목이 선택되어 있는지 사용자는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사용자 편의 기능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하나 더, 이 항목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감소시킬 때 이 항목이 꺼져 있다면 바로 켜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값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버튼을 연타를 했더니 이 항목이 깜빡거리지 않고 계속 켜져 있죠. 버튼을 안 누를 때는 0.5초마다 깜빡거리지만 이 값을 바꿀 때는 꺼지지 않고 계속 켜져 있습니다. 이 기능은 중요하진 않은 기능인데 다른 디지털 시계에도 있는 기능이라서 본 챌린지에서도 구현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간 설정 모드에서는 30초간 아무 버튼 입력이 없으면 자동으로 시계 모드로 복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기능이 동작하고 있는데 제가 초를 0으로 리셋을 시키고 시간을 빨리 돌려서 30초가 지나도록 해볼게요. 자, 초를 선택했고
버튼 3을 누르면 0으로 리셋이 되죠.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30초를 세볼게요. 28, 29, 30초가 됐더니 자동으로 시계 모드로 돌아와졌죠. 이 기능은 사용자 부주의로 사용자가 시간 설정 모드에서 빠져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이 버튼을 잘못 눌러서 또 시간을 잘못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고, 역시 이것도 다른 디지털 시계에도 있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구현할 모든 기능들을 다 확인해 봤습니다. 구현해야 될 것도 많고 고려할 것도 은근히 좀 많아서 난이도가 좀 높을 수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하나씩 천천히 구현하시면 어렵지 않게 구현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시계 모드로 시작되고요. 시계 모드에서는 버튼 1의 숏 미드 경계 이벤트가 발생하면 시간 설정 모드로 진입을 하고, 반대도 마찬가지로 시간 설정 모드에서 버튼 1의 숏 미드 경계 이벤트가 발생하면 시계 모드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30초 동안 아무 버튼이 안 눌렸을 때도 자동으로 시계 모드로 복귀하는 기능이 있죠. 그리고 시간 설정 모드로 진입을 하면 기본으로 초가 선택이 되어 있고, 버튼 2의 프레스 모먼트 이벤트로 설정할 항목을 초, 분, 시, 일, 월, 연 이렇게 돌아가면서 선택합니다. 버튼 3이랑 버튼 4의 프레스 모먼트 이벤트가 발생하면 초의 경우는 초랑 밀리초를 0으로 초기화하고, 나머지의 경우는 이 항목들을 증가 또는 감소합니다. 분은 0부터 59 사이, 시는 0부터 23 사이, 월은 1부터 12, 그리고 연은 1900 이상의 값으로 설정할 수 있고요. 일은 월이랑 윤년 여부에 따라서 1부터 28 사이 혹은 29, 30, 31일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 3이랑 4는 프레스 모먼트, 그리고 미드 홀드, 롱 홀드 이 이벤트가 사용이 되고, 각각 한 번 혹은 150ms마다 20ms마다 연속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합니다. 날짜랑 시간이 LCD에 표시가 되고요. 그 선택된 설정할 항목은 0.5초마다 깜빡거립니다. LCD 첫 줄에는 클럭하고 한 칸 띄고 연이 4자리 그리고 월, 일이 각각 2자리씩 표시되고요. 둘째 줄에는 셋하고 5칸 띄고 그리고 시간이 표시가 되는데, 이번에는 시, 분, 초가 각각 2자리씩 표시되고 또 항목 사이에 이렇게 콜론이 표시됩니다. 0.5초마다 선택된 항목이 깜빡거리는데, 이 예에서는 초가 선택이 돼 있고 항목이 보이는 0.5초 동안에는 전부 다 표시하면 되고, 그 다음 0.5초 동안에는 초만 빈칸으로 두고 나머지는 다 표시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콜론은 깜빡거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븐 세그먼트는 저번 시계 모드 때랑 똑같이 동작합니다. 글로도 설명을 드리면, 이번 도전 과제는 버튼을 이용해서 현재 날짜랑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시간 설정 모드를 구현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날짜랑 시간이 LCD에 표시가 되고, 버튼을 이용해서 설정할 항목을 선택하고 그 항목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서 시간을 설정합니다. 어떤 항목이 선택되어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선택된 항목은 0.5초마다 깜빡거리고요. 그리고 값을 바꾸면 그 선택된 항목이 바로 보여지게 됩니다. 아까 버튼 연타 데모 했던 거 보여드린 거죠. 그리고 30초간 버튼 입력이 없으면 설정이 완료됐다고 가정하고 설정을 마치고 시계 모드로 복귀합니다. 초는 변경하면 바로 0이 되고요. 이때 밀리색도 같이 0으로 초기화되고, 분이랑 시는 각각 0부터 59 사이 그리고 0부터 23 사이에서 변경이 되고, 일은 현재 월과 윤년 여부에 따라서 1일부터 28일 혹은 29일, 30일, 31일 사이에서 변경됩니다. 그리고 월은 1부터 12 사이에서 변경이 되고, 연은 최소 1900 이상의 값을 가집니다. 그리고 버튼 동작은 버튼 1은 숏 미드 경계 이벤트에서 시계 모드로 복귀하고요. 버튼 2는 프레스 모먼트에서 설정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버튼 3이랑 4는 프레스 모먼트에서 한 번, 그리고 미드 홀드일 때 천천히 150ms마다, 롱 홀드일 때는 빠르게 20ms마다 증가 또는 감소합니다. 그리고 고려해야 될 사항은, 만약 월을 바꿨을 때 일이 그 달의 최대일을 넘어가면 일수가 자동으로 그 최대일로 변경되고요. 마찬가지로 날짜가 2월 29일로 설정되어 있고 연도가 윤년에서 평년으로 바뀌는 경우 일이 28일로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이번 도전과제의 필수 요구사항은 역시 시간 설정 모드에서 사용되는 변수들은 별도의 구조체로 관리를 하시고, 그 외에 계속 중복됐던 것들, 예를 들면 LCD 출력 함수는 인터럽트에서 호출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여기에는 안 적어놨는데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한 조건은 역시 딜레이 함수 사용 금지고, 이번 도전과제의 키포인트는 먼저 모드 전환 기능이 있고요. 앞으로 모드가 계속 추가될 거기 때문에 이 모드 전환 기능은 계속 사용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 틀을 잘 잡아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설정할 항목들을 최소 최대 사이에서 증가 감소를 해야 되는데,
앞에 있는 이 고려사항을 지키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까다로울 수 있고요. 이번에는 미드 홀드랑 롱 홀드가 사용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해서 연속 증가 감소를 구현할 건지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버튼을 누른 시간을 측정하는 기능만 있었는데 이번엔 새롭게 버튼을 뗀 시간을 측정하는 기능도 구현을 해야 되고요. 또 그 기능을 이용해서 얼마간 버튼이 안 눌렸다면 자동으로 시계 모드로 복귀하는 기능도 구현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구현해야 될 기능들이 좀 많은 편이어서 뭐부터 어떤 순서로 구현할지 감이 좀 안 올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팁을 좀 드리자면 구현할 게 많고 복잡할 때는 기능별로 하나씩 정리를 하고 순서대로 구현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한 모드 전환 기능부터 구현을 하시고, 그리고 시간 설정 모드에서 설정할 항목을 선택하는 기능을 이어서 구현합니다. 이 두 개는 구현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 후에 설정할 항목을 증가 감소하는 기능을 구현을 하는데, 우선 이 고려사항을 배제하고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범위 안에서 값을 바꾸는 것부터 구현합니다. 프레스 모먼트일 때 한 번 증가 감소하는 기능을 먼저 구현을 하시고요. 그 후에 이어서 홀드 이벤트일 때 연속적으로 증가 감소하는 기능을 구현합니다. 그래서 이 3번까지 하시면 어느 정도 굵직한 핵심 기능들이 구현이 될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디테일을 높이기 위한 기능들을 구현하면 됩니다. 먼저 앞에서 배제했던 이 고려사항을 하나씩 적용을 하시고, 그게 4번이고, 그리고 5번에서는 선택한 항목을 전멸하는 기능이랑 또 값 변경하면 그 값을 보이게 하는 기능을 구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6번에서 이 버튼을 뗀 시간을 측정을 하고 30초가 지나면 시계 모드로 복귀하는 기능을 구현하면 됩니다. 이거는 팁일 뿐이니까 꼭 이 순서대로 구현하진 않으셔도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기능별로 구분을 하고 하나씩 나눠서 구현하는 겁니다. 이번 시간 설정 모드까지 구현을 하면 본 챌린지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또 가장 중요한 이 두 개의 모드가 구현됩니다. 사실 mp3 플레이어 모드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이 두 개 모드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아서 저번이랑 이번 도전 과제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도전 과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 도전 과제에서는 시간 설정을 위해서 필수적인 기능도 있지만 선택된 항목이 깜빡거린다던가 버튼 입력이 없으면 자동으로 시계 모드로 복귀하는 사용자 편의 기능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없어도 시계가 동작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기능들이죠. 근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UX랑도 관련이 있고 또 그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제품의 완성도를 높여줍니다. 소비자들은 당연히 그런 디테일 하나하나에도 다 반응을 하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하면서 개발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그런 기능들을 기획하는 거는 UX 디자이너나 기획자가 할 역할이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품의 최종 사용자가 어떤 기능을 원하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쉽고 편하게 내가 개발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도 훌륭한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할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물론 개발자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요구사항대로 버그 없이 잘 동작하도록 개발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다음 도전 과제에서는 알람 시간이 되면 부저가 울리도록 LED가 또 전멸하도록 알람 모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